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 제일 먼저 단계에서 해야 할 정부 지원 제도, 네. 그게 어떤 예비 창업자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완전 처음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음. 실전 창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그것도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각 대학교 창업 지원단들이 있는데 네네. 보통 거기서도 진행을 정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보통 MVP 만드는 것까지 창업 기획 세우는 것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네네. 5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내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학 내에서 창업. 네, 일반인들이 지원을 모든 사람이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선발을 또 해서 이제 단계별로 또 3단계인가 4단계까지 과정이 있고 네. 그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또 규모에 있는 걸 하고 싶었던 이미 아이디어 구체화되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좀 구체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진짜 MVP로 만들 걸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가장 큰 금액을 조금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자금을 주는 데가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예.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줘요? 최대 1억 원까지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1억 원까지는 받을 수 없는 것 같고요. 5천에서 6천 내지 아마 그 평가 점수에 따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 대표님은 네. 예비 창업자 패키지 받기 전에 네. 어떤 지원을 받았었어요? 실제로 어디서?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 워낙 전동이 많아서 저는 그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저희는 이제 제 아이템 자체가 문화 쪽이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이제 창업 자금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팀으로 함께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도 자금 2천만 원인가를 받았었고 근데 그때 아이템은 실패를 해서 다음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기 전에는 그쪽 지원을 먼저 한번 받았고, 네. 그게 끝나고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제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지원을? 예비 창업 패키지요? 네네. 제 기억에 5,5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5,000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나고 네. 그 다음에 도전한 것이 어디예요? 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청년창업상관학교를 지원을 했고요. 청년 네. 창업사관학교를 지원했다. 그럼 네.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는 사람도 네.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지원도 가능하네요. 네. 예.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지원금은 어느 정도를 받은 거예요?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그래서 평균 얼마 정도를 받는 거죠? 예비 청년 6천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다 들어봤을 때 다른 분들 6천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받는 도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초기 창업 그 과정에서는 네. 예비 창업자 과정을 했고, 요거는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 거쳐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디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보통 많이 이 루트에서 있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랑 같이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주관하는 주체가 다른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에서 하는 거고 이제 물론 똑같이 다 중기부에서 나오는 돈이지만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한 사람은 청창사에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어서 사실 초기 창업 패키지 하기 전에 청창사를 먼저 했던 건데요. 근데 또 이게 또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공고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연도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네요. 네. 그러면은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기 전의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거를 동시에 원래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2년 정도 될 수 있었는데 1년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다음까지 이제 받을 자금이 없어져서 보통은 이제 이게 올해 과정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초기 창업 패키지랑 동일시 됐었지만 이제는 그 전에 밟아야 되는 과정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 딱 올해부터. 네. 그러면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내년에 이제 응모를 또 해야 할 이제 되는 거네요. 네, 정부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게 네, 초기 창업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봐서는 청창사에 이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VC 투자 또 병행해서 받는 거네요. VC 투자를 이제 받는 기업들이 이제 생기겠죠. 네, 그게 저는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심지어 코로나여서 오히려 더 못 만나게 해서 이제 더 어려웠었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사실 처음 아이템을 좀 구체화했고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 와가지고 이제 더 활성화되는 건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정말 많아서 저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도 제가 이런 네트워크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확실히 그런 네트워킹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제 CVC라고 부르는 기업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VC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보니까 투자를 받을 기회가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드 투자를 받기에. 그러면은 지금 단계별로 참 모범적인 케이스인데 그렇게 예비 창업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을 받고 내년도 초기 창업 사관학교 초기 창업 과정에 또 도전하면서 VC 투자를 지금 받았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정부 과제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R&D 쪽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도 R&D 쪽은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제일 좋은 케이스는 역시 팁스 운영사를 통해서 이제 팁스를 받으시면 그 R&D에서도 이제 2년간 7억, 8억 또 거기다가 플러스 해외 마케팅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이제 R&D 쪽이 있고 또 R&D에서도 디딤돌 과정이 있거든요. 아마 그건 예비 창업이랑 거의 패키지랑 약간 비슷합니다. 1억 정도 지원해주고 R&D 개발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R&D나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네, 기술 기반으로 성장하고 싶은 회사라면 충분히 네, 써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부에 있는 각종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R&D 자금을 가지고 또 디딤돌을 응모한다거나 또 팁스 지원을 해서 2년간 연구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총동원해서 다 받네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VC 투자까지 받고 다 모든 제도를 총 활용하고 있네요. 잘 활용한 만큼 나중에 팁스 이 R&D 기술 개발은 잘 아이템을 만들고 이게 상업화 매출이 되면 그걸 또 이제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술료를 내게 돼 있어서 그런 돈을 받아서 좋은 성과가 난다면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유상원 대표님께서 지금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한번 밟아봐라 이렇게 요약을 해준다면 어떻게 본인 사례를 참조해서 한번 추천을 해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3년 차라서 항상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진짜 배울 게 많은 사람인데 자금적으로는 사실 국가에서 정말 많이 지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잘 활용을 하면 자기 사업 MVP 정도는 만들 수 있고 그 MVP로 사실은
어떤 성과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걸 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출을 초기에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고객들을 유료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여기서 만드셔서 또 고용도 하시고 아니면 또 매출 늘려서 사업을 키워 나갈 수 있다면 뭐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을 정말 알차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또 자금을 받기 전에 진짜 내 사업 아이템이 이 사회에 필요하고 고객들이 정말 있는지를 정말 꼼꼼히 많이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고객들 진짜 많이 만나시면서 대화도 나눠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매출을 낼 수 있는 과정을 하나씩 밟아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다 해서 이거야말로 꼭 사회에 또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이제 어떤 소신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예비 창업 과정부터 본인이 밟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요약해 주면 다시 한번 요약해 주세요. 제가 했던 과정은 저도 실전 창업 완전 진짜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실전 창업을 수강을 했었고요. 근데 하면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돼서 근데 저는 그 실전 창업은 최종에서 그냥 중도에 나왔습니다. 실제 바로 이제 MVP를 어디서 하는 실전 창업이었어요? 한양대학교에서 했어요. 네네. 한양대학교에서 했었고요. 그때 중도에 나오게 돼서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했었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면서 아이템을 구체화해서 실제로 가동을 하면서 MVP를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만들었던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었으면서 근데 각 지원 사업마다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나 루트들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시면서 자기 사업 아이템을 정말 매출을 낼 수 있고 또 필요한 고객들이 있는 걸 확인하시면서 그 방향성을 계속 바꿔가고 만드시면서 구체화시키면은 매출을 만드시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참 좋네요.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좋은데 뭐 최근에 투자도 받으셨고 또 이제 앞으로 또 도전해야 할 국가 과제들이 또 남아 있고 연구 과제도 남아 있고 총 모든 제도를 다 동원해 가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끝까지 해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